자, 우리가 요거를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2025년 8월 29일 기사인데요. 할로자임 특허 11건 중 86개 청구항 취소. 머크의 전략이 통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할로자임이 특허 관련돼서 청구했던 부분들을 머크가 뭐 했어요? 야, 쟤네들 저거 특허 무효로 해야 돼 라고 뭐 했다? 특허청에 냈죠. 근데 이제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할로자임이 뭐 해서 자진해서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은 뭐예요? 할로자임이 자기네들이 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던 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요. 알테오젠과 협력 관계사인 글로벌 머크가 미국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에서 기선을 잡았다. 머크는 할로자임의 특허가 땡땡땡땡의 112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해왔는데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다.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지금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특허랑 뭐랑? 침해랑 나눠져 있다 했잖아. 그래서 침해 부분에선 가처분이 나왔는데 특허 부분에선 가처분이 안 나왔다고요. 근데 특허는 누가 이겼어요? 지금 머크가 이겨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땐 독일에서는 특별한 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침해 소송과 특허를 별개로 보고, 그래서 침해를 봤을 때는 저 기술 비슷한 거 따라한 것 같은데 침해 오케이 가처분. 특허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근데 특허는 미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선을 잡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최근 등록 후 취소 심판을 정식 개주를 앞두고 엠다제와 관련한 기존 특허 청구항 일부에 대해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다. 뭐예요? 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 질러봤는데 이거 안 될 것 같다. 발 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할로자임이 포기한 청구항은 인간 히알루로니자제의 pH20 변형 폴리펩타이드와 이를 이용한 제재 용도 등을 다룬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 11건의 특허에 걸쳐 청구항 86개를 포기했다. 이는 머크의 주장을 돌파하고 향후 이뤄질 특허청에서 벗어날 틈을 만들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그러니까 머크가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뭐요? 인정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쟤네 이거 그냥 걸었네. 쟤네 저거 문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알테오젠 관계자는 할로자임 측에서 특허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청구항을 취소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며 자신들의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권리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의 시간 프레임을 보면은 8월 29일이죠. 그리고 지금 독일에 나온 거는 가처분과 특허를 따로 본 것 중에 특허 부분이 아닌 침해 소송 비슷한 약물인 것 같은데 너희가 특허를 늦게 받았네? 그럼 따라한 거 아니야? 침해한 거 아니야? 여기서 가처분 오케이. 근데 특허에 대해서는 뭐예요? 가처분이 아직 안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시점에서 너무 이 루머는 아니죠. 루머는 아니지만 너무 기울어진 해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머크는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하이브로자임을 통해 키트루드 SC를 개발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지나치게 넓게 등록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특허 침해 리스크를 현재적으로 없애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이거를 신청한 바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머크가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광범위한 특허 청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엠다제가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제 기술을 여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만든 포괄적 특허이기 때문이다. 엠다제 특허에는 천문학적 숫자의 변이체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엠다제 특허에 포함된 변이체는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또 연구원이 평생 실험을 반복해도 만들 수 없는 범위의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요걸로 엄청난 걸 재조합을 하면 뭐예요? 수만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뭐 했다? 다 특허를 했다라는 거, 청구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만든 기술이 A라고 하면 이 A 기술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약들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인데 이 중에 뭐예요? 이 중에 하나를 알테오젠이 만든 거겠죠. 근데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특허를 주장하고 있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받아줍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머크 역시 이러한 점을 파고들며 112조를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112조는 특허 출원 시 명세서에 작성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명세서의 충분성을 확보하고 발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다루고 있다. 자, 발명의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특허권자가 발명에 대해 얼마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약이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 다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 몇천 개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명을 일일이 하고 있지 못하라는 거겠죠. 자, 머크는 M자자의 특허 청구 항에도 수천 개의 변항체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나 구현 방법이 부족해 전체 범위를 실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범위한 변형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발명의 범위를 정확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실험을 해서 이 실험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다 우리 거다. 다 우리 거야. 야, 너희 그거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너희가 변형해서 만든 거잖아. 이거 우리 거야. 그것도 이 뜻이에요. 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술은 자기들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하락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내려보면, 자, 특허 소송 112조의 결함이 공동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해당 소송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업계에서는 이번 할로자임이 포기한 특허 청구 사항이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특허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 특허는 발명에 실제 쓸모가 있는지를 따라 유틸리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모두 사라지고 단순 아미노산의 시퀀스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허 여부를 판단할 때 유틸리티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머크가 112조를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 주가가 12% 빠졌잖아요. 그러면 할로자임의 주가가 올랐어야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독일에서 지금 정확하게 할로자임이 이긴 거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 할로자임 테라피우틱스의 주가는 폭등했어야 됩니다. 근데 몇 프로 올랐어요? 0.6% 올랐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알테오젠의 주가 하락이 뭐하다? 과하고 단기적으로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저는 알테오젠 영상 찍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또 많이 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물량을 넘기고 튀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연컨대 말씀드리지만 지금 알테오젠을 매수한 사람들은 잘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로다 SC 관련된 부분들이 임상이 성공을 했고 이제 앞으로 SC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머크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2, 3년 뒤에 키트로다 SC의 매출이 30%에서 40% 정도까지 올라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해도 할로자임과의 이런 소송 문제들이 앞으로 알테오젠의 로열티를 붙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어제 이제 입장문이 나와서 그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알테오젠 공시사항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알테오젠입니다. 금일 독일에서 발생한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 일간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확인 가능한 법적, 제도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번 사안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기술수출 계약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언급이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는 해당 사안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당사의 특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필요한 점검과 검토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알테오젠 오랫동안 분석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알테오젠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때 왜 빠졌을까 여러분들? 이때 주가 하락을 왜 했죠? 맞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할로자임에서 특허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또 한번 걸고 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주가가 강력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어때요? 이때가 기회였구나 하실 겁니다. 그죠? 거의 2배가 올랐으니. 근데 일단 이때 당시와 지금과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독일 특허 소송 구조, 유럽 주요 국가와 다른 침해 무효 판단의 분리와 인죽섹션 갭의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럽 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는 침해와 무효 판단을 통합 심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을 서로 다른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여 이원제로 운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침해와 무효 판단을 통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아닌 뭐요?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은 뭐한다? 따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사법원은 침해 여부 및 가처분을 판단하고 연방 특허 법원은 특허 유효성, 무효 심판을 판단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 독일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 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침해가 되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침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 할로자임의 이 특허 관련된 부분들을 머크가 이 알테오젠이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에서만 뭐요?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걸린 것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민사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특허의 유효성보다 침해 여부에 중심을 두고 판단한다. 자, 즉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의 이 기술 자체의 특허성보다는 이 비슷한 기술을 맞는 건 알겠는데 이 할로자임의 이러한 기술을 특허는 틀린다는 거예요. 특허는 틀린 거. 약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 자, 보면은 자, 침해 여부에 중심을 두고 판단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침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허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 그 결과 유효성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을 먼저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빠르면 수시간에 걸쳐 며칠 내에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로자임이 이거 저희 거 주사제 제형 우리 건데 알테오젠이 따라했어요 라고 이른 거죠. 독일 그쪽에. 근데 독일에선 뭐야? 기술을 보고 그래 이거 너희가 먼저 개발한 거네. 그럼 뭐요? 쟤네가 따라했다. 요거 가처분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적으로 특허로만 보고되면 따른 건데 이거를 비슷하다라고 해서 가처분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후 뒤늦게 진행되는 무효심에서 특허가 재판되는 시간차, 즉 침해 무효 판단에 갭이 생긴다. 자,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번 독일의 가처분 인용은 본안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이러한 배경과 이 갭으로 인하여 독일 민사법원은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결정은 독일 특허 제도 특성상 나타나는 임시적인 절차일 뿐이다. 주요 유럽 국가는 이와 다르게 침해와 무효에 대한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전 발생하는 가처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갭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연방 특허 법원의 6개월 내 유효성 예비 의견. 자, 최근 독일 입법부는 이러한 판단 시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특허 유효성에 대한 조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연방 특허법원의 6개월 내 프리밀러리 오피니언 제도를 도입했다. 자, 무효심 청구가 접수된 6개월 이내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예비 의견을 제시하여 민사법원과 연방특허법원 간 정보 비대칭 완화, 가처분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조기에 재평가할 수 있는 장치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항고심과 법원의 판단 방향을 조기에 설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과거보다 가처분의 유지 해제 여부가 더 빠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철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분쟁 당사자인 머크 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사안은 파트너사 머크와 할로자임 간의 법적 분쟁이며, 당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주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머크의 대변인의 공식 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할로자임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침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법적 입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양측의 법적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초기 절차 단계임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가처분 인용은 올해 독일에서 머크가 해당 특허의 무효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의 죄송합니다. 독일의 인주센션 갭에 따라 먼저 내려질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토요일에 아침부터 찍다 보니까 커피 한 잔만 먹고 찍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유럽은 통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독일은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 특허권이 아닌 침해에 대해서 가처분이 내려온 거고, 특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당사의 후속 계약과 관련성. 자,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분들이 걱정하는 라이센스 계약 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SC 제형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겠죠. 당사는 이번 사안이 제기되기 전부터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에 필요한 법적, 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을 최근에 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도 작년 11월 달에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할로자임 특허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요런 부분들, 이 특허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확장 전략은 단순히 오늘과 같은 이벤트에 판단되지 않는다. 파트너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검증하게 되며,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준비하여 여태까지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후속 계약 협의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 주주 여러분들의 신뢰에 항상 감사드리며 당사는 향후에도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알테오젠은 증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짜 바이오와 진짜 바이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짜 바이오와 진짜 바이오. 자, 뭐냐면요, 가짜 바이오는요 입만 털어요. 즉 라이센스 아웃이나 정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입만 터는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신뢰해요. 왜? 얘기한 대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는 주가의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회사가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증명을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증명은 어떻게 하죠?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냐 또는 FDA 승인을 받았냐, 이 부분들이 뭐다?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진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단지 주가가 올라가면 이 회사는 진짜라고 믿고 싶은 건지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고, 정말 알테오젠이라는 회사,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때부터라도 잡아서 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정말로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55만원 구간에서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분할 익절해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찍고 나서 내려왔어요. 근데 아직 이때 안 파시고 들고 계신 분 당연히 있겠죠. 그럼 저는 지금 구간에서 판 사람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 안 판 사람들은 기다리는 타이밍, 새로 진입할 사람들은 신규 진입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흐름이고, 이 당시의 내용들도 우리가 잠깐만 좀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요때 당시에, 그죠? 자, 작년 11월입니다. 자, 작년에 와, 목 상태가 진짜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작년 보면은 11월 25일이에요. 이때 보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하락을 했을 때
45만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30만원까지 빠졌다면 20만원 후반까지. 근데 이때도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머가 진실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의 도덕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로 알테오젠이 얘기했던 것 중에 틀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알테오젠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투심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알테오젠은 최근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비롯해 2대 주주 주식 매도설과 대규모 유상증자설 등 각종 루머에 크게 출렁였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7조 7,500억 증발했고, 엄민용 신용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통해 지난 한 주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2대 주주의 주식 매도설, 매출 로열티 논란, 대규모 유상증자설 등 여러 루머가 쏟았다며 2대 주주는 오히려 지분을 늘렸고, 특허는 할로자임이 침해한 만큼 진실이 없었으며 주가 회복세를 전망한다고 얘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도 할로자임의 이 특허 관련된 부분들이 알테오젠을 붙잡을 것이다 라는 외국계 증권사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자, 이때도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 제약사 머크가 알테오젠 경쟁사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변형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엠다제 대상 미국 특허청에 특허 취소 심판을 했다라 청구, 키트루드 SC 출시 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인데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머크가 미국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 테라피틱스의 피아주사 S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자,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두 회사만 보유하고 있고, 앞서 머크는 알테오젠과 이 기술 관련 이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자, 머크가 자국 바이오벤처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낸 것은 이르면 내년 블록버스터 의약품 키트루드 S 제형을 출시하기 위해 사전 불확실성을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게 되면은 국제 특허 심판 및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머크는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 엠다제 특허에 대한 특허 후 특허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자,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확인한 내용은 누구나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 보게 되면 특허 등록일부터 9개월 내에 제3자가 특허의 모든 무효 사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법인 관계자는 한국어로 따지면 이의신청 제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머크의 소송 대상인 엠다제 할로자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여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 만든 포괄적 특허다. 자, 정맥주사 제형을 S제형으로 바꿔주는 할로자임의 이넨즈 물질의 특허는 당초 미국에서 27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효소를 변경하는 방식인 엠다제로 특허 기간을 34년까지 늘렸다. 자, 미국의 국가는 32년이다. 자, 기술 수출 계약이 대부분 항체 타깃에 대한 독점 계약인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자체를 개발하려는 제약사들에게 변형 개량된 형태의 이넨즈를 만들어 쓰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자, 업계에서는 혹시 모를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머크가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 특허청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심판을 끝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11월 22일이기 때문에 날짜 언제요? 12월 6일이잖아요. 말이 너무 꼬이네. 처음 영상이라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들에 따르면 쭉쭉 내려보면, 자,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나 재심사 제도보다 처리 기간이 월등히 빠르고 배심원이 아닌 특허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적은 비용으로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2025년 8월 29일 기사인데요. 할로자임 특허 11건 중 86개 청구항 취소, 머크의 전략이 통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할로자임이 특허 관련돼서 청구했던 부분들을 머크가 뭐 했어요? 야, 쟤네들 저거 특허 무효로 해야 돼 라고 뭐 했다? 특허청에 냈죠. 근데 이제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할로자임이 뭐 해서 자진해서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은 뭐예요? 할로자임이 자기네들이
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던 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요. 알테오젠과 협력 관계사인 글로벌 머크가 미국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에서 기선을 잡았다. 머크는 할로자임의 특허가 땡땡땡땡의 112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해왔는데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다.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지금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특허랑 뭐랑? 치매랑 나눠져 있다 했잖아. 그래서 치매 부분에선 가처분이 나왔는데 특허 부분에선 가처분이 안 나왔다고요. 근데 특허는 누가 이겼어요? 지금 머크가 이겨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땐 독일에서는 특별한 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치매 소송과 특허를 별개로 보고, 그래서 치매를 봤을 때는 저 기술 비슷한 거 따라한 것 같은데 치매 오케이 가처분. 특허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근데 특허는 미국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선을 잡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최근 등록 후 취소 심판을 정식 개주를 앞두고 엠다제와 관련한 기존 특허 청구항 일부에 대해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다. 뭐예요? 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 질러봤는데 이거 안 될 것 같다. 발 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할로자임이 포기한 청구항은 인간 히알루로니자제의 pH20 변형 폴리펩타이드와 이를 이용한 제재 용도 등을 다룬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 11건의 특허에 걸쳐 청구항 86개를 포기했다. 이는 머크의 주장을 돌파하고 향후 이뤄질 특허청에서 벗어날 틈을 만들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그러니까 머크가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뭐요? 인정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쟤네 이거 그냥 걸었네. 쟤네 저거 문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알테오젠 관계자는 할로자임 측에서 특허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청구항을 취소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며 자신들의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권리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의 시간 프레임을 보면은 8월 29일이죠. 그리고 지금 독일에 나온 거는 가처분과 특허를 따로 본 것 중에 특허 부분이 아닌 침해 소송 비슷한 약물인 것 같은데 너희가 특허를 늦게 받았네? 그럼 따라한 거 아니야? 침해한 거 아니야? 여기서 가처분 오케이. 근데 특허에 대해서는 뭐예요? 가처분이 아직 안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시점에서 너무 이 루머는 아니죠. 루머는 아니지만 너무 기울어진 해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머크는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하이브로자임을 통해 키트루드 SC를 개발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지나치게 넓게 등록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특허 침해 리스크를 현재적으로 없애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이거를 신청한 바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머크가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광범위한 특허 청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엠다제가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제 기술을 여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만든 포괄적 특허이기 때문이다. 엠다제 특허에는 천문학적 숫자의 변이체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엠다제 특허에 포함된 변이체는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또 연구원이 평생 실험을 반복해도 만들 수 없는 범위의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요걸로 엄청난 걸 재조합을 하면 뭐예요? 수만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뭐했다? 다 특허를 했다라는 거, 청구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만든 기술이 A라고 하면 이 A 기술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약들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인데 이 중에 뭐예요? 이 중에 하나를 알테오젠이 만든 거겠죠. 근데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특허를 주장하고 있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받아줍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머크 역시 이러한 점을 파고들며 112조를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112조는 특허 출원 시 명세서에 작성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명세서의 충분성을 확보하고 발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다루고 있다. 자, 발명의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특허권자가 발명에 대해 얼마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약이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 다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 몇천 개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명을 일일이 하고 있지 못하라는 거겠죠.
자, 머크는 M자의 특허 청구 항에도 수천 개의 변항체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나 구현 방법이 부족해 전체 범위를 실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범위한 변형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발명의 범위를 정확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실험을 해서 이 실험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다 우리 거다. 다 우리 거야. 야, 너희 그거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너희가 변형해서 만든 거잖아. 이거 우리 거야. 그것도 이 뜻이에요. 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술은 자기들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하락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내려보면 자, 특허 소송 112조의 결함이 공동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해당 소송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업계에서는 이번 할로자임이 포기한 특허 청구 사항이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특허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 특허는 발명에 실제 쓸모가 있는지를 따라 유틸리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모두 사라지고 단순 아미노산의 시퀀스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허 여부를 판단할 때 유틸리티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머크가 112조를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 주가가 12% 빠졌잖아요. 그러면 할로자임의 주가가 올랐어야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독일에서 지금 정확하게 할로자임이 이긴 거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 할로자임 테라피우틱스의 주가는 폭등했어야 됩니다. 근데 몇 프로 올랐어요? 0.6% 올랐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알테오젠의 주가 하락이 뭐하다? 과하고 단기적으로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 구간에서 저는 알테오젠 분명히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접근하셔야 된다. 하지만 비중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위쪽에 잡았다? 그럼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 없죠. 내 평단가다. 추가 매수 안 합니다. 내 평단이 위쪽이다. 너무 위쪽이다.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가 있었다. 추가 매수. 내 평단이 미치다. 매수 타이밍 보고 있었다.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도 돼요. 현 구간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상 없는 거.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알테오젠 보유하고 가야 된다. 코스피 이전하면 더 큰 수급 들어올 거고요. 더 큰 패시브 자금 들어올 겁니다. 코스닥 시장보다 더 큰 시장으로 가게 되면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이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 드렸죠? 키투르다의 시장 규모가 얼마요? 40조입니다. 매출이 40조라는 키투르다의 매출이 40조. 자, 우리가 여기서 2025년에 매출이 40조라고 하면요. 26년에는 30%에서 40%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매출이. 그러면 우리가 26년 기준 보수적으로 50조. 그죠? 보수적으로 50조. 자, 그리고 27년 기준 보수적으로 20% 성장, 30% 성장해서 60조. 진짜 보수적으로. 자, 27년에 키트루다의 매출이 60조가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자, 여기서 SCG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30에서 40%. 자, 보수적으로 18조 잡겠습니다. 18조. 자, 여기서 로열티 5% 잡았을 때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죠? 9천억. 로열티 10% 잡았을 때 얼마예요? 1조 8천억.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9천억일 때 밸류에이션 1조 8천억일 때 밸류에이션. 자, 알테오젠은요, 성장을 멈추지 않고 기술이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예요? 나올 수 있는 바로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바이오 빅테크들의, 우리나라 빅테크들의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40배에서 50배, 많게는 60배를 줍니다. 자, 최저 기준 40배 밸류에이션 해보겠습니다. 얼마 시총 36조 나와줘야 되고요. 보통 2, 3년 뒤에 이 가치를 따지니까 1조 8천억일 때 얼마 따져야 돼요? 72조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 아무리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낮더라도 몇 프로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50%. 얼마입니까? 50%? 65만원 정도는 가줘야 된다. 자, 우리가 비싸게 잡는다. 72조. 로열티 10% 받는다. 라고 하면 얼마요? 10%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72조면 얼마요?
110만 원. 그러면 적어도 로열티 5% 기준에서 10% 기준 받는다고 했을 땐 165만 원에서 110만 원의 기업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 45만 원 뭐하다? 싸다. 로열티를 4%로 줄이더라도 얼마입니까? 18조에 자, SC 18조에 4% 얼마일까? 7,200억. 7,200억에 밸류에이션 몇 배? 40배 하면 얼마요? 40배 하면 14조, 28조. 28조입니다. 얼마요? 여기서 몇 배 더 올라가야 돼요? 14%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구간에 14% 더 올라가면 얼마요? 14%. 자, 4만 원, 4만 원, 6만 원, 53만 원입니다. 그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3만 원. 그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요? 적어도 50만 원 구간 위로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럼 50만 원 밑에 구간은 뭐예요? 매수 타이밍, 기회. 이겁니다.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아무리 보수적 잡더라도 아무리 대충 잡더라도 밸류에이션 여기서 2년 밸류에이션이지만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3년 4년 뒤에 밸류에이션 당겨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설명해도 힘들어요. 50조는 가져야 돼요. 3, 4년 후에 밸류까지 당겨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가는요 70만원 80만원 놓을 가능성 높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정말 바이오 좋아하고요. 알테오젠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이 정도는 가줘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 내용 좋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알테오젠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고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이요. ABL 바이오예요.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부터요? 2만원대부터 계속 들고 와서 사실상 10배의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10배 다 드신 분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 구간 3만원 구간 그리고 6만원 구간 7만원 8만원 구간 계속적으로 매수 얘기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20만원까지 올라갔다. 거의 못 먹은 사람이 최소 3배 먹었어요. 아니 2.5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ABL 바이오, 제2의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발굴을 해야겠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 말씀을 드릴 거냐면 바이오 히든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알테오젠 관련돼서 매수 타이밍, 알테오젠 관련돼서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010-845-9501 자, 여기로요 뭐라 남겼는데요? 알테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 알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몇 번? 010-845-9501 여기로 알테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자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ABL 바이오가 될 수 있는 이 종목, 이 바이오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가 4조 사들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 상승과 이 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 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에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